자, 이제 근로자 퇴직급에 대한 보장법,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이건 여러분들이 연역을 좀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어떤 거인가 하면, 과거에는 근로기준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퇴직금을 두고 있었어요, 그냥. 요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판례들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바꿨어요, 이제. 아, 이제는 퇴직금만 두면 되는 게 아니고, 퇴직금 말고 연금을 도입하자라고 해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해가지고 퇴직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퇴직급의 보장급이라 그래요. 자, 독립을 시키다 보니까 아예 법도 독립을 시키자. 워낙 큰 덩어리거든요. 이걸 여기에 두게 되면 이 법이 너무 커져요. 커지니까 퇴직급에 대해서는 따로 독립을 시켜가지고 아예 퇴직급에 대한 보장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항상 논쟁 중에 하나가요. 얘를 2차에 낼 때가 있거든요. 그 이제 문제가 뭐가 될까요? 한쪽에서는 우리 시험범위 아니다 이거죠. 이게. 우리 시험범위 이건데 이건 다른 법 아니냐, 이건 아닌 거다라고 했더니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판례가 여기 판례가 많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결과적으로 임금이거든요. 그 임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임금인지 아니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범위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이걸 낸 적이 있거든요. 2차 문제로. 그랬더니 이제 어떤 강사분은 이건 이상한 문제다. 왜 시험 문제에 안 나오는 걸 이렇게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걸 문제를 냈냐 반발을 했고, 한쪽에서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봐야 돼요. 2차에서도 조금은. 그래서 완전히 안 볼 수는 없고 문제는 나오고 있으니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구조인데요. 여러분들이 퇴직금에 대한 기본 구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퇴직금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사내 적립구조입니다. 퇴직금을 주는데 이건 사내에서 모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사내 적립구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만약에 회사가 도산을 해요. 이게 속된 말로 망한 겁니다. 회사가 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사가 이 돈을 못 줄 수가 있어요. 적립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러다 보니까 최대 줄 수 있는 게 3년치 퇴직금입니다. 3년치 퇴직금. 그러니까 3년치 빼고는 사용자가 못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렇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퇴직금을 아예 사회에 적립을 해서, 게다가 일시금만 내는 게 아니고 연금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버리자. 그래서 좀 회사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이라든지 연금 사업자가 하고 있는 이 돈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예금자 채권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가 되고 있으니까 이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연금 체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체계가 지금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추가를 했죠, 최근에.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확정급여형이 있고요. 이게 확정급여형. 그 다음에 이게 확정기형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요 구조를 이해 못 하시면은 이 법 봐봤자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연금기금제도 만들었어요. 중소기업. 그 다음에 약간 다른 구조긴 한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 퇴직연금. 요거는 격가지 같은 거예요. 이거는요. 자, 그래서 퇴직금 어떤 구조가 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바로 주는 거죠. 그냥 퇴직금을. 얼마를요? 평균임금. 자, 1일 평균임금이죠,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에, 자, 1년금 하게 되면 30일치. 자, 2년금 하게 되면 60일치. 3년금 하게 되면 90일치. 이렇게 해서 1일 평균임금에 30일치를 1년금 할 때마다 지급하는 제도. 요게 퇴직금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용자 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도산하게 되면은 이제 경매에 들어가서 변제할 때 최우선 변제 조항에 따라서 이제 3년치를 변제받을 수 있고, 만약에 이 사용자가 줄 돈이 없으면은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국가가 3년치를 대신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대지급금이라 그러는데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봤자 3년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근무했는데 3년치 빼고는 못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만들어낸 거죠. 자, 이 구조는 어떤 구조가 이런 구조예요. 사용자가 있고요. 사용자가 돈을 이제 보통 우리가 기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부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걸 돈을 내요. 어디에다가요? 연금 사업자한테. 그냥 은행으로 하시면 돼요. 은행이나 뭐 투자 신탁회사 이런 데들, 뭐 보험회사. 여기서 이제 돈을 냅니다. 돈을 내게 되면 이걸 굴리는 거예요. 굴려가지고 요 돈을 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근로자한테요. 이런 구조가 이제 연금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사회에 이걸 적립을 해두고 있는 거죠. 근데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은 뭔가 하면요. 돈을 굴려가지고 이 급여가 있잖아요. 그죠? 이 돈이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확정급여형이에요. 자, 얼마만큼요? 요것만큼. 그러니까 확정급여형은 퇴직금만큼 주는 제도입니다. 다른 점은 그냥 이게 연금제도라는 게 다릅니다. 이제 주는 돈은 퇴직금하고 똑같아요. 이게요. 단지 뭐 세금 떼는 게 다르다 보니까 세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주는 게 확정급여형이고, 그 확정급여형은 누가 이걸 운영하는 거냐? 운영주체는 사용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굴리는 거를 사용자가 굴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로자는 할 게 없어요, 이거는요. 근로자는 그냥 있는 겁니다. 있고 나서 사용자가 굴려가지고 잘 굴리면은 이게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게 잘 못 굴리게 되면은 얘를 더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얘를 더 내야지 확정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큼 추가되다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확정 규형은 뭔가 하면은 반대예요. 요게 확정돼 있습니다. 확정 기여죠, 그래서. 요게 퇴직금만큼 주는 거고요. 요거는 확정 규형인데 요거는 마치 이게 중간정산하고 비슷합니다. 요게 매년 임금 총액의 근로자의 12분의 1을 납부합니다. 요게 근로자 개인 계좌가 있습니다. 근로자 DC형 계좌가 있거든요. 요건 근로자 계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사업자가 급여를 줍니다. 얘가 달라져요. 변화되는 거죠. 변동이 되는 거죠. 근로자한테. 자, 사용자는요, 12분의 1만 납부하게 되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이걸 굴려야 돼요. 누가요? 근로자가요. 자, 근로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자기 계좌에 들어가 있는 이 연금 이 적립금을 자기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해가지고 잘 운영하게 되면 급여가 뛸 수도 있고요. 이게 잘못 운영하게 되면 뭐 급여가 다운될 수도 있겠죠. 급여가 다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통 원리금 보장형으로 많이 선택하는데 사업보험을요. 원리금 보장형은 거의 뭐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거거든요. 수익이 안 나요. 원리금이니까 거의 뭐 1% 정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창고에 쌓아두는 걸로 이해하시고 조금 내가 수익 내고 싶다는 분들은 이제 실적 배당이야.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품의 또 약성은, 원금이 보장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젊은 분들은 저는 확정 좀 이제 고위험 상품을 하라 그러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불안하니까 원리금 보장을 많이 하시죠, 이게. 자,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여는 똑같아요. 이건 사용자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로자가 이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운영하셔가지고 이게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그러면 이게 좋을까요? 이게 좋을까요? 문제예요. 이게 임금이 뛰는 게 더 임금이 올라가는 게 높으면 얘가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거의 동결이다. 그러면요. 이게 좋겠죠. 임금 올라가는 것만큼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차라리 투자 수익을 내가지고 돈을 받겠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투자 실과 무관하게 주로 대기업체는 그 비용을 많이 가져가고요. 중소기업들은 이걸 많이 가져갑니다. 이거는 뭐 투자 수익 같은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상품 문제가 아니고 이게 편한 거예요. 중소기업은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매년 이거 납부하면 터는 겁니다. 끝내버리는 거거든요. 사업주는 끝내버리고 당신이 알아서 운영하세요. 이런 거죠. 요거는 사용자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체는 이걸 오히려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다른 구조예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 연금제도는 뭔가 하면요. 이게 둘 다의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30인 이하 사업장. 이런 사업장들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요. 등장을 합니다. 내가 운영할게 하는 거죠. 내가 운영할게. 이 공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30인 안 되는 사업장은 이걸 잘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공단이 등장해서 낼 때는 DC형으로. 받을 때는 DB형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기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운영해 볼게라고 해서 약간 DC형과 DB형의 장점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작은 사업자는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중소기업 연금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모든 사업장들은요, 요거 퇴직금을 하든지 요걸 하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10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우리가 IRP라고 있습니다. 개인형 연금제도거든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요건 개인적으로 연금 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근로자가 동의하게 되면 요걸 하더라도 요게 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사업장들은요, 이게 은행권에서 규약 만들고 뭐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수수료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적으로 연금 들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그런 특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10인이 안 되는 사업장은 요걸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인정해 줄게 한 것으로 그런 특례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서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면 아예 이해가 안 되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정의를 볼게요. 돈에 대한 문제니까 정의조항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자 퇴직급여에 대한 방법은 근기법과 동일한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퇴직급여 제도가 이제 퇴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제도가 세 가지죠.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자, 그리고 퇴직연금을 다시 구분하게 되면은 DB가 있고 DC가 있고 개인형이 있습니다. 개인형은 DC형처럼 해요. 개인형은 자기가 운영하는 거니까 DC형과 운영은 똑같습니다. 거의. 뭐 가입자 적립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를 최근에 도입한 거죠, 이게. 30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 기금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좀 이제 이게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지정 운영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자기가 상품을 선택을 해가지고 굴려야 되거든요. 근데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미리 지정한 운영 방식으로 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거를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운영을 안 하면 쌓아두고 있으면 이게 아깝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게 만약에 선정을 안 하게 되면 미리 이제 지정한 방식으로 적립하게 운영하겠다. 이것들을 제도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사전 지정 운영 제도예요. 자, 그 정의를 이해하시고 일단 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모든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통과하는 증후만 사용한다. 가군의 고용활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 사업장은 적용되지만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게 1년 미만 근로자.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아직 퇴직금 적용하지 않죠. 그 다음에 한 주간의 수능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 15시간이에요. 15시간 미만 근로자. 그러니까 초단시간이라고 그러죠. 자, 이 근로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하든지 연금을 하든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설정할 때 하나 이상 만든 설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차등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를 설정할 때요. 그러니까 연금을 할지 퇴직금을 할지 제도를 설정하거나 혹은 이 내용을 바꿀 때, 자, 이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도 자체의 문제예요. 제도 자체를 설정하거나 바꿀 때는 근로자대표, 노조가 있으면 노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이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아니에요. 자,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설정을 했어요. 설정한 다음에 내용을 바꿉니다. 내용 바꿀 때는 시효 끝이랑 똑같아요. 불리하지 않다 그때는 의견 청취, 불리하다 그때는 동의, 이런 거 줍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설정할 때는 동의가 필요한데 설정한 다음에 내용 바꿀 때는 불리하지 않을 때는 의견 청취, 불리할 때는 동의, 이런 구조예요. 그리고 새로 성립한 사업장은 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연금으로 통일하겠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금 없애고 이제 앞으로는 연금으로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연금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설정 안 했어요.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때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그냥.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연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하지 않았다 그때는 퇴직금 제도로 간주해주겠다.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혼합형은 넘어가고요. 밑에 보시면은 급여 수급권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특히 연금이죠. 연금에 대한 급여 수급권은 양도나 담보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 초과하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그죠? 압류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연금은 전액 압류가 문제입니다. 이게. 이 법에서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연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 금지하는 규정이 강행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양도가 안 되면 압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양도 전체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전액 압류가 금지가 돼요. 연금 채권은 전액 압류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담보 제공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연금제도 수급권자의 담보 제공 가능 그 사유가 있습니다. 요게 작년도 1차에 나왔어요. 맨 밑에 게. 저는 분노했어요. 시행령이었거든요, 이게. 굳이 퇴직금 자체가 이게 분량이 많은데, 굳이 시행령까지 낼 필요가 있냐, 이게. 그래서 너무 좀 과하다, 문제 생각했는데,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담보 제공 사유하고 나중에 보게 될 중간정산 사유가 거의 유사한데요. 어쨌든 이때는 담보 제공은 가능합니다. 본인 명의 주택 구입한다, 혹은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한다, 혹은 이제 6개월 이상 영향 필요한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다, 혹은 이제 5년 이내에 파산송 받았다, 5년 이내에 개인해상 절차 개시 결정 받았다, 이런 경우. 요때는 한도가 적립금액의 100분의 50입니다. 요 한도까지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굳이 이것까지 낼 필요가 있었을까? 저도 왜냐하면 이게 교재 만들 때 이것까지는 보통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문제가 나와서 좀 과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뭐 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담보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은 적립금액의 100분의 5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직금 제도가 요즘은 별로 잘 안 나와요. 옛날에는 이 문제가 압도적이었거든요. 이제 굳이 이걸 만든 이유가 연금 제도의 활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얘를 많이 안 물어보는 거죠, 1차에서는. 그래서 주로 이 문제고, 요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제일 잘 나오는 게 중간정산. 자, 요게 제일 잘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평균임금 배우실 때 그런 뭐 가락으로 좀 공부하시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자, 퇴직금 제도 1년 근무하게 되면 30일째 평균임금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기한이 14일이죠. 뭐 여러분들이 금품 청산에 대해 봤지만 14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기간을 연장해서 합의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금 채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회사가 이제 도산하더라도 경매 들어가서 최종 3년치 퇴직급여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줍니다. 이게. 자, 최우선 변제되는 채권이 뭐 있었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재보상금, 그건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퇴직금은 후불임금이에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거거든요. 퇴직 시에. 퇴직 시에 권리가 발생합니다. 정확하게는요. 그래서 이걸 후불임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직 기간 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퇴직할 때 주는 거죠. 근데 중간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간정산인데 이거 과거에는 전면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허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퇴직금은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다 이제 1년 하고 퇴직금 털어버리고 1년 하고 털어버리고 이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외를 만들었어요. 중간정산 가능한데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사유가 주로 목돈이죠, 목돈. 자, 근로자가 진짜 목돈이 필요하다. 목돈 필요할 때는 중간에 정산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정산할 수 있다. 사용자 반드시 정산해야 되는 의무는 없어요. 근로자가 이 사유가 있을 경우에 요청하게 되면 사용자는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사유를 만들어놨습니다. 그 사유가 이제 돼 있죠.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은 1회입니다. 전세보증금 왜냐하면 2년마다 하게 되면 계속 정산하는 거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한 번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을 했다. 자, 돈 필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근로자 파산 선고 받은 거예요, 5년 안에. 그 다음에 개인 이상 절차 개시 결정 5년 안에 받았다. 그 다음에 임금피크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이런 거 준 거죠. 임금피크제는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그러면 원래는 요 때를 가지고 최종 3개월 분어가지고 전체를 주는 구조인데 요 경우에 최종 3개월 하게 되면은 임금이 다운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요 때 하게 되면 임금이 불리해요. 그래서 요 시점에 털어버리라는 거죠. 정사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임금피크도 종간정사 사유로 인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소정근로 시간을 계약 쓰는 시간을 바꿨습니다.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은요. 이 시간이 다운될 수 있는 거예요. 다운된 걸 가지고서 하게 되면은 퇴직할 때 불리해집니다. 그때도 정산을 해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옛날에 법제도가 40 더하기 12, 52인데요. 원래는요. 옛날에 68이었거든요. 68에서 50을 바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68일 때는 임금이 크단 말이에요. 근데 50이라고 하게 되면 임금이 다운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정산할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 하나가 퇴직금 지급을요. 최근에는 요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과거에는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연금 제도로 이제 개인형 IRP 계정으로 이제 이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연금,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 방식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자, 이제 학정급여형과 학정기여형 보겠습니다. 학정급여형은 받을 급여 수준이 퇴직금만큼 정해져 있는 거죠. 그겁니다. 자, 항상 모든 연금제도는 규약을 만들어야 돼요. 규약을 만들어서, 자, 대표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때는 동의라는 것은 제도를 만들거나 바꿀 때예요. 그 다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의견 듣는 것은 새로 성립한 사업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노동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고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규약 만들어서 신고를 한 겁니다. 규약 만들어서 신고해라. 그 다음에 규약에 들어갈 사항들은 확정급여를 적어야 되고요. 1년에 퇴직금만큼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가 줘야 되는 거 보니까, 계를 해가지고요. 책임증비위원회 100%를 적립을 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하게 되면 줄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책임증기부의 100%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확정규형은 사용자가 별로 없어요. 사용자는 그냥, 두 번째 규약개재사항, 연간임금 총액의 10분의 1만 납입하면 됩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건 DC형 자기 근로자 개인 계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근로자 볼 때는 가입자가, 이거 좀 작다. 나는 조금 더 굴리고 싶다 할 때는 추가 가입이 가능해요. 본인이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100만 원 들어가는데 한 20만 원 더 부어올까 해가지고 20만 원 더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게 매년 1회 이상은 정기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납부는 뭐 매년 1회 이상이니까 6개월에 한 번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매년 1회 이상 정기 납부해야 되고. 자, 만약에 납부 안 하게 되면은, 14일까지는 연 10%, 자, 14일이 초과하게 되면 연 20%, 이렇게 해서 이 지연이자를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특징이 개인 근로자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품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가입자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운영 방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는 내가 채권, 주식 얼마 했는데, 이제는 바꾸겠다라고 해서, 이제 원리금 무상형으로 바꾸겠다는 식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사업자는요, 알려줘야 돼요, 또. 반기마다 1회 이상 좀 다른 세 가지 상품을, 이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유형과 수익 구조가 다른 세 가지 상위 적립금에 대한 운영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반기마다 1회 이상. 이걸 듣고 나서 이제 반기마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진정 운영제도를 이제 만들었고요. 이제 운영 방법을 따로 지시 안 하면은 사전에 지정된 대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간 주의하셔야 돼요. DB형은 요 회사가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개인 계좌가 없어요. 이거는요. 회사가 운영하는 겁니다. 요거는요. 근로자 계좌가 있단 말이에요. 근로자 계좌가. DC형은 내 계좌로 집어넣는 겁니다. 따라서 내 계좌에서 인출할 수가 있어요. 이제 퇴직 안 했더라도 그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6번에 보시면은 맨 박스 메뉴에 적립금에 대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퇴직금 연금을 지금 내 계좌로 좀 집어넣고 있는 거죠.
요때 이제 중도 인출 사유를 적어놨고요. 주택구입, 보증금 부담,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케이스. 아, 요게 나왔어요. 요게 또 기출이 됐어요. 요게 나왔습니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저도 몰랐거든요. 진행까지 안 봐가지고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0을 초과해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화가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것 같다가 이 경우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이제 의료비를 부담한다. 자, 이런 경우라든지 요거는 이제 나머지 똑같아요. 5년 이내 파산선고, 5년 이내 개인의 상대 자격 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고시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건 화가 안 났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의료비에 대해서는 잘 몰랐거든요. 저는요.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 이걸 초과해서 부담한다. 이런 경우도 중도 인출 가능합니다. 일단 나왔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연금 기금 제도는 그냥 보세요. 이게 워낙 많습니다. 뭐 처음 도입된 거니까 엄청 많이 만들었지만 이거 뭐 시험 문제 내기는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 그냥 기본 구조가 운영 주체가 공단이 되는 겁니다. 이 공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연금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기금을 가지고 또 돈이라는 게 모여야지만 이게 운영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30인 이하 사업장들의 그런 DC용으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잘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유리한 방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기금 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이제 공단이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운영 심의를 하려고 이제 공단에다가 이런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기본 구조는 DC용으로 부담을 하고요. 공단에 운영해서 이제 DB용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8번도 중요합니다. 8번은 이제 모든 DB용이나 DC용의 연금 규약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연금 받을 때, 연금 받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 받을 때요. 하나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요. 하나가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근데 연금은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금에 대한 그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만 5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금에 대한 그 받는 기간이 5년 이상이다 할 때는 연금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자, 그게 연금제도인 거죠. 만약 이게 안 되면은 연금이 안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게 안 될 경우에 일시금 받습니다. 두 번째, 이게 되는데 나는 연금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때도. 제가 통계는 안 남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시금이 압도적이에요. 연금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원래 연금 받으려고 하는 지지인데 연금 받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다 목돈 받아가지고 다 쓰는 거죠, 이게. 원래 연금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너무 우리나라는 이제 노후 소득 보장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이게. 자, 그 다음에 개인형이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요, IRP 계좌인데, 요거는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요거 하고, 요런 거 하고 있는데, 나는 좀 따로 연금을 들고 싶어요. 퇴직연금을. 그때 둘 수도 있고요. 요거를요. 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작은 사업장입니다. 10인. 자, 근로자가 이제 10인 미만 사업장이죠. 자, 그때는 원래 DB형이나 DC형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힘들 경우에. 개별 근로자가 동의했든지, 혹은 개별 근로자가 요구를 한 겁니다. 나 그냥 개인형 연금제도로 설정할게 했을 경우에 그것만 설정하게 되면은 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개인형 연금제도는 DC하고 똑같습니다. 기본 구조가 DC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연금 사업자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이제 많죠. 뭐 이제 보험회사, 은행, 뭐 신용협동, 신협,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합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공단이 근로복지단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연금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죠.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연금제도가 폐지 운영 중단됐다 할 때는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겠다. 이게 우리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식사하시고 2시 10분에 할게요. 10분에 해가지고 2시 10분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 한 4개 법 하고요. 한꺼번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동법 이해에 대한 법들을 1시간당 2개씩 그렇게 보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시고 2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